어, 우리가 단면역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구조물의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단순부에 작용했을 때, 이 하중에 대해서 저희가 반력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 반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산정된 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재에서 작용하는 단면의 그 힘, 단면력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력은 저희가 단면력도를 바탕으로 단면의 형태를 기억을 하셔서 두 가지 구조물, 그러니까 단순모랑 캔틸레버고, 그리고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에서 하중을 두 개에서 네 개의 타입에 대한 단면력도랑 변형을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특정 위치에서의 단면력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단면력의 부호에 대한 규정을 규약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푸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1장의 첫 번째 힘과 반력, 두 번째 단면력의 산정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구조물에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에서 말한 힘과 반력과 단면력 산정은요, 그 재료가 어떤 재료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어떤 재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발생하는 단면력을 이 부재 재료가 버티면은 안전한 거고 버티지 못하면은 불안전한 거,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한지 안 안전을 판단하는 거는 지금 1, 2장에서 계산한 거는 바깥에서의 외부의 힘 크기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이제 3장부터 4번, 그러니까 4번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철골 배우셨죠? 그 다음에 다음하게 콘크리트는 그렇게 발생한 요구에 대해서 이 재료가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잣대에 해당되는 게 부재의 단면 성능의 응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반력, 아이고, 펜으로 바꿔야 되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고, 요거는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휨 모멘트가 이 부재에서, 이 부재상에서, 전 부재상에서 어디 제일 가운데 제일 크죠? 이만큼이 제일 커요. 요 위치가 가운데 크고, 그 값이 8분의 WL 제곱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모멘트 M이 작용을 할 때, 그럼 가운데가 최대 모멘트가 발생할 거고 이 최대 모멘트에서의 위치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편의상 놓게 되면 부재가 만약에 직사각형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 단면을 여기다 펼쳐놓고 봤을 때 그 M이라고는 휨 모멘트가 작용할 때 부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위치별로 해당되는 응력값이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단력이다. 전단력은 이 위치에서는 0이 되니까 전단력의 가장 큰 위치는 양 끝단이겠죠. 끝단. 양 끝단 그 큼이 2분의 WL이에요. 이 위치에서의 단면의 위치, 단면을 봤을 때 이 단면이 위치, 높이별로 이 여기 가운데 있느냐, 단면의 중앙에 있느냐, 뭐 이 특정 위치였기 때문에 여긴 이미 최대 V 2분의 WL이라는 힘이 전단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단면에는. 그 중에서 위치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운데서는 모멘트가 제일 크죠. 8분의 WL의 제곱이라는 모멘트로 제일 큰데 이 단면의 특정 위치만 이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이 단면이 저항하는 게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정도를 표현하는 게 저희가 이 응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휨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를 휨응력, 전단력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은 전단응력. 마찬가지로 축에 의해서 생기는 건 축응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축응력은 기둥에서 작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열심히 그렸던 보의 경우에는 휘목력과 전단력, 그러니까 휨과 전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휘목력하고 전단 응력이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휘목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I분의 MY예요. 이거는 전달 능력이고요. 타우는 IXB분의 VQ 또는 G라고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요 M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단면력에 해당합니다. 단면력. 단면력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계산한 그 값이
이 응력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단면력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 IX는 뭐냐?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단면이에요. 이거는 외부 하중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재료량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단면의 형태적인 측면, 기하적 좀 어렵게 얘기하면, 유식하게 얘기하면 기하적 특성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겁니다. 즉, 이 Y는 뭐냐면요. Y는 이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위치를 Y라고. 이것도 치수적인 거예요. 재료랑은 전혀 상관없고 단면력과도 전혀 상관없는 값입니다. 또 타우에 보면은 I 똑같죠. 단면 2차모멘트. 이 B는 뭐냐? 요 보의 폭이에요. 폭. 그다음에 Q는 뭐냐? 또는 G는 뭐냐?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빗금친 내가 구하려는 위치에서 바깥으로 끝단의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단면 1차 모멘트도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력 구성을 보시면요. 단면력과 기하학적 특성에 의한 값으로 계산이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계산하기 앞서서 먼저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스터디가 돼야지 그 식을 쓸 때 시그마 b는 i분의 m y 이렇게 식을 쓸 때 i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y가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기억나시겠죠? 단면의 성능과 응력인데 저희가 만약에 스티로폼과 콘크리트라는 재료에 글씨가 없다고 하면은 둘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이즈 똑같고 하중도 똑같죠. 근데 스티로폼이나 콘크리트라는 단어가 써 있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스티로폼은 와장창 무너지고 콘크리트는 버텨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재료적인 측면의 성질이에요. 그 재료적인 측면의 성질은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탄성계수 2가 바로 재료 스티로폼의 탄성계수랑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버티고 스티로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성질은 탄성계수 2 또는 저희가 나중에 재료 그 설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철골의 경우에는 FY 또는 FU라고 하는 항복 강도 또는 인젝 강도 콘크리트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FCK 압축 강도, 철근의 인젝 강도 이런 값들이 재료적인 성질이 됩니다. 근데 역학에서 사용하는 재료적인 성질은 탄성계수에 해당하는 이 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로 넘어가서 나오는 값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둘 다 재료가 똑같이 콘크리트예요. 하지만은 저희가 콘크리트인데 하나는 춤이 깊은 콘크리트고 하나는 얕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봤을 때 보의 깊이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보의 깊이가 2배짜리가 더 튼튼하다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시죠. 당연하죠. 그건 일반인도 다 알아요. 어린이들도 다 아는데 우리는 이 부분, 이 교과목을 배우고 역학에 대한 안전성을 한다는 얘기는 다 공학적인 값이고 숫자로 나와야 되는 값이에요. 몇 배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두께가 더 두꺼운 보가 안전하겠지만 얼마큼 더 처짐에 대해서 좋냐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2배가 되면은 나중에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단면 2차 모멘트 IX는 12분의 B의 H의 3승입니다. 높이의 3배이기 때문에 2배로 춤을 넣어요. 높이를 H가 높이니까 높이를 2배 키우면은 이 단면 2차 모멘트는 8배로 커집니다. 8배로 커지고 8배로 커지기 때문에 처짐이 여기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저희가 나중에 처진 공식을 쓸 건데 처진 공식의 상당 부분도 다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밀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는 세 가지가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 제일 쉬운 게 첫 번째가 면적이에요. 면적. 자, 면적인데 면적은 저희가 에어리어잖아요. 영어로 에어리어라고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라고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인데 자, 이 면적이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의 가장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는 단면 1차 모멘트, 세 번째는 단면 2차 모멘트. 저희가 사용하는 물론 이거 말고도 단면 극이차 모멘트, 단면 상관 모멘트 여러 가지 값이 있지만은 다 요 값으로 세 값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세 가지 값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면적, 에어리어, 두 번째 단면 1차 모멘트, 세 번째는 단면 2차 모멘트.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면의 모멘트입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힘에 대한 모멘트죠. 힘에 대한 모멘트 M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힘에다가 뭘 곱했죠? 거리를 곱했습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였냐면 특정 점에서 힘이 있다면은 제일 짧은 수직거리를 저희가 이때 사용하는 거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모멘트 M을 이게 F가 있고 거리 X에서 이 M을 계산을 했어요. 자, 저희가 지금 단어 선택에 좀 잘 단어 정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단면 1차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모멘트가 있고 단면 2차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차는 거리를 한 번, 2차는 거리를 두 번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면에 대한 성능은 마치 저희가 앞에서 했던 그 힘의 관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아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힘이에요, 힘. 그리고 여기 힘에 대한 측면이고 여기는 이제 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이 보시면 돼요. 이게 기하학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학적 특성. 비교할게요. 힘이 작용하는 역학계에서 우리가 힘은 우리가 뭐로 썼죠? F로 썼어요. 자, 단면에서 힘이 크다 작다 기하학적인 특성에서 크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면적 개념입니다. 면적이 크다 작다로 하기 때문에 마치 등가의 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크다. 힘이 1kN, 10kN 10배 커지듯이 면적은 1제곱센치에서 10제곱센치 하면 10배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어, 단면에서는 여기를 힘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크기의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힘과 단면의 등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에다가 우리가 물리량이 많은 힘이죠. 여기다 힘에다가 뭘 곱했죠? 거리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모멘트가 됐잖아요. 모멘트. 모멘트는 힘 F에다가 거리를 X를 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이 특정 위치에서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런 거죠. A1이라는 이게 사각형의 단면이 있는데 이게 요 밑에 요 축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1번 X1이라고 할게요. 1번의 X1에 대한 관계랑 밑에 있는 X하고의 관계는 여기 밑에 있는 요 축과에 있는 X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느낌이 봐도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회전을 할 때 회전축에 A1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회전축이 좀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큰 값을 낼 거라는 기대값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면적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거리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면적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특성들, 면적에다 거리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거리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서는 마치 모멘트와 등가가 되는 게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이건 1차예요. 1차라는 얘기는 뭐랬죠? 한 번 곱하는 거예요. 면적의 거리를 한 번 곱해요. 자,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어요. I라고 쓰는 거죠. 2차 모멘트가 있어서 단면의 면적에다가 거리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X에 XX. 그러니까 A의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힘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힘과 모멘트의 관계, 그 다음에 단면에서 면적과 단면 1, 2차 모멘트의 관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중첩을 할 때 각각의 힘이 한 일의 효과는 하나의 전체 합력이 한 효과랑 똑같다. 그거를 썼었죠, 예전에. 그거와 같은 개념을 저희가 모멘트의 원리라고 했죠. 작년 역학 배울 때. 그거와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때, 여기서는 그거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 사용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면적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면적의 단위는 뭐냐면은 길이죠. 그래서 메타라면 메타의 제곱이죠. 자,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는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기 때문에 길이의 몇 승? 3승이 됩니다. 자, 면적의 2차는 면적의 두 번이기 때문에 미리의 4승이 돼요. 자, 얘는 면적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양수가 나올 수밖에,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단면 2차 모멘트도 짝수로 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차 모멘트는 홀수 거리를
홀수로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하나 확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각각의 사용의 용도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면적은 우리가 응력 계산할 때 바로 사용을 하고요. 단면의 1차 모멘트. 그러니까 면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직사각형하고 삼각형의 면적 공식 알잖아요. 직사각형은 밑변의 높이, 그다음 삼각형은 밑변의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간단하고 단면 1차 모멘트는 그렇게 계산된 면적에다가 내가 원하는, 알고 싶어 하는 위치에서 그 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하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값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x1이라는 축에서 여기 요 밑에 있잖아요. A1은 면적이 얼마냐면요. 6cm 곱하기 2cm이기 때문에 면적이 12제곱cm예요. 면적은 12제곱cm. 근데 내가 이 x1이라는 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에서 이 축까지 거리, 직각거리죠. 우리가 요거 했듯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심에서부터 축까지 거리, 제일 짧은 거리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의 중심, 이걸 도심이라고 그럽니다. 면적 중심을 저희가 도심이라고 해요. 한문이죠. 도형의 마음심자 중간이니까. 그래서 이 도심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거리는 얼마? 여기가 1cm죠. 그러면 요 축에 대한 거리 모멘트는 얼마냐면 얼마예요? 12제곱cm 곱하기 1cm. 그래서 12 세제곱cm가 돼요. 내가 요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면요. 여기가 얼마죠? 2cm고 이 중간이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2cm, 2cm, 여기 5cm잖아요? 그럼 이거 반이면 2.5cm겠죠. 여기서 또 반이니까는 여기 1cm, 2.5cm니까 여기 거리가 3.5cm에서 3.5cm 곱하기 12cm 하면은 얼마냐면요. 얼마일까요? 35, 6, 2, 42예요. 42 세제곱센치예요. 면적은 12제곱센치로 똑같지만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2의 세제곱센치가 되고 어떤 값은 42의 3제곱센치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만약에 요 아래 거 A3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요 몇의 면적은 이 면적이 얼마 잠깐만요. 어, 뭐죠? 뭐죠? 일단 안 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밑에, 요 밑에 면적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12제곱센치인데, 이 X축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죠?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3.5c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제곱센치 곱하기 마이너스 3.5로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2 세제곱센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기준축으로부터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니까 그거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랑 그 모멘트, 우리가 힘에서의 모멘트를 비교해서 한번 봤고요. 결국은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에다 거리를 한 번 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단면 1차 모멘트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은 도심의 위치를 계산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건 사다리꼴이에요. 지금 사다리꼴의 전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한다. 도심의 위치를 계산한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왜 어렵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물론 도심을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는 그 공식을 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면역에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을 할 때 반력 계산할 때 시소의 원리를 썼잖아요. 좀 간단하게 쪼개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반력 계산할 때 시소랑 중첩의 원리를 쓰면은 두 개 이상이면 각각 계산해서 합치면 되잖아요. 그 개념을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면적은 힘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형을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사각형 하나랑 삼각형 하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죠?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렇죠? 삼각형은요?
3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각형의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죠? 밑변이 얼마예요? 6이고 높이가 이거가 밑변이기 때문에 2에다 6 해서 사각형의 면적은 12제곱센치가 됩니다. 삼각형은 66에 36에 반을 나누니까 이 면적을 얼마예요? 18제곱센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12제곱센치, 삼각형은 18제곱센치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전체 면적은 얼마죠? 사다리꼴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를 합치면 되죠. 12제곱센치, 아래 거랑 위에 거 18제곱센치 합쳐서 얼마? 30제곱센치가 사다리꼴의 전체 면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었던 이 축 있잖아요. 이 축에 대해서 편의상 내가 이거를 y라고 놓을게요. 이 y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 형상에 대해서 한 방에 계산을 하나, 이거를 계산하나, 쪼개서 여기서 요거 계산하고 더하기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나,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요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죠? 12제곱센치죠. 계산했으니까. 어, 요 축에서부터 사각형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3cm, 3cm. 그럼 이거 얼마요? 3cm 곱하니까 이게 36 세제곱센치가 됐어요. 자, 요건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였죠? 18제곱센치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이게 전체가 6인데 1대 2죠. 무게중심은. 그래서 이거 얼마? 2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cm를 여기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곱하면 얼마? 36 세제곱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은 얼마? 72 세제곱센치가 됩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 여기 전체 면적 얼마? 30제곱센치 곱하기 모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모르지만은 이 전체 도심까지 거리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x의 제로 x의 제로를 곱한 값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72 세제곱센치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나누면은 x 제로는 얼마냐? 30을 계산기로 나눠주면 되죠. 센치가 되겠죠? 계산기가 없으니까는 얼마에 저는 2.4cm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네, 뭘 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단면에서는요.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서는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하학적 성질, 기하학적 성질, 적성질이죠. 세 가지. 면적 A, 그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근데 단면 1차 모멘트는 상관이 없는데 단면 2차 모멘트부터는 뭐냐면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면적의 거리를 두 번 곱하는데 이 거리의 의미가 도심에서의 거리, 도심에서 축까지의 거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도심을 알아야 돼요. 그 형상의 도심을 알아야지 단면 1차 모멘트든 단면 2차 모멘트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과 도심을 알아야 되고 도심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방금 보여드렸던 단면 1차 모멘트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의 활용은 도심 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데 언제 쓰냐면은 다음 시간에 할 전단 능력 산정할 때 단면 1차 모멘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심 구하기 위해서 단면 1차 모멘트의 등가, 전체를 계산하나 한 각각을 계산한 거의 합이나 똑같다를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력 계산할 때는 모멘트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단면력 계산할 때는 중첩의 원리라고 했죠. 이거는 중첩의 원리, 앞에 힘을 사용하는 거에서는 마치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힘과 면적을 계속 등가로 놓고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비교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도심과 단면 1차 모멘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영상을 사전 영상 들으시고 제 거 들으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후 영상을 보시면은
단면 1, 2차 모멘트를 좀 이해하실 거고, 그 뒷부분에서 저희가 응력과 모멘트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응력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어, 단계마다 계속 계산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설명을 그때그때 푸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릴 계획, 잠깐만요. 이 출석부를 한번 캡처를 한번 뜨고, 지금 출석부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할 겁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마찬가지 개념인데, 면적을, 거리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을 계산하시면 거리를 두 번 곱한다는 거를 보게 되면요. 이거 막, 이게 인테그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뭐냐면 적분이에요, 적분. 여러분들 미적분은 잘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 적분의 개념은, 물체를 지금까지 잘게 자르고서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싹 더해라는 거예요. 합치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합쳐서 계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 건 아니고요.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건축에서 사용하는 기본 도형에 대한 것만 알면은 할 때마다 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 사용한 단면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 단면은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보도, 철골보 같은 경우는 H형, 그다음에 T형도 잘 안 쓰죠. T형 안 쓰지만 이거. 그다음에 지붕재 보면 이렇게 참내리라고 디귿 형광을 쓰기도 하고요. 이건 철골이고 콘크리트는 대부분 다 사각형을 쓰는데 옆에 슬래브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T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한쪽만 붙어 있으면은 L형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직사각형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건축에 사용하는 형상을 잘 보면은 다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앞에서 보지만은 덩어리 전체 덩어리를 쪼개잖아요. 쪼갰을 때 모두 다 직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원형의 기둥을 쓰긴 하지만 제가 원형 기둥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원형 기둥은 직사각형 기둥 또는 H형광에 캠싱을 원형으로 씌운 거지 단면 자체를 원형으로 만든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단면은 다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직사각형에 대한 값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면적의 거리 제곱을 한 거를 싹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도심축에 대한 걸 얘기해요. 도심축에 대해서 이 도심축에 대해서 가운데 도형을 이렇게 잘라요. 평행하게 잘라요. 이게 미소에 작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자른 거의 도심과 전체 내가 구하려는 전체 도심과의 거리를 y라고 한다면은 이 면적 작은 면적을 da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단면 2차원에서 계산하냐? 이 작은 면적에 대한 거는 면적에다가 10분 이후에 종료네요. 큰일 났네요. 면적에다가 거리의 제곱이 y의 제곱입니다. 요게 그 이 작은 면적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예요. 이거를 싹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이 적분식이 되는 겁니다. 적분식. 근데 이거를 적분을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12분의 요 아래 꼭 외워야 돼요. 12분의 b의 높이의 삼성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2분의 b 삼성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밑변에 평행한 도심을 지나는데 밑변과 평행한 축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이 값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에 대한 축을 한다. 그러면은 밑변 b가 뭐가 되면 이게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식은 x축에 대해서 12분의 밑변의 높이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축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12분의 밑변의 높이의 삼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12분의 빛의 삼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삼각형에 대한 값, 원형에 대한 값, 이거는 나중에 기사시험 보실 때 외우시면 돼요. 기사시험 볼 때 36분의 bh 3승,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밑변의 높이 3승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원형이 64분의 파이 d 4승, 직경의 4배를 곱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또는 문제가 나오면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직사각형에 대한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자,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한번. 일단은 Y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 도심은 어디 있냐면요. 이 센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요 축에 평행한 요 값은 계산할 수 있어요. 요 값에 대한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축에 대한 거를 Y 제로라고 한다면은 자, 요 축에 대한 거 어떻게 계산해요? 12분의 i의 y 제로축에 대한 거. 자, 12분의 요 축과 평행한 요게 b가 되는 거. 여기 b가 얼마? 60에 곱하기 여기에 직각인 요치수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20에 얼마? 3승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이 많죠? 공 많은 거 다 빼면은 6 곱하기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 곱하고 10은 4번 곱하면 돼요. 요거 12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공이 4개라는 얘기죠. 0000 얼마? 단위가 미리의 4승이에요. 자, 보세요.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이유는 지금 왜냐? 저는 지금 뭘 계산했죠? 이 도심에 대한 것을 계산했지 문제에 요구한 이 밑에 면에 대한 거를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면에 대한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에 또 하나 사용되는 평행축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 얼굴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 종이가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에 요 가운데를 잡고서 이렇게 회전하는 요 느낌과 양 끝단을 잡고 돌리는 느낌. 어느 게 더 크게 돌아갈 것 같죠? 끝단을 잡고 돌리는 게 더 클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이 도심을 잡고 회전하는 것보다는 끝단을 잡고 돌리는 게 훨씬 더 회전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 도심을 잡고 하는 거나 끝단을 잡고 하는 거리의 효과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거리 효과 보정하는 방법이 여기 말하는 평행축 정리입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모든 거의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가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에 어디 있어요? 이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 자체에 대한 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성질. 그거를 우리가 ix0라고 하고 이게 얼마냐면은 공식이죠. 12분의 b의 h3승입니다. 여기가 b고 높이가 h3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제 내가 실제로 회전하려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종이를 돌리는데 센터를 잡고 돌리는 거나 끝을 잡고 돌리는 거는 돌리는 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래쪽에 데리고 돌리면은 이 원래 도심축과 내가 새로 돌리려고 하는 축까지는 거리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거리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더하기 거리 효과를 더해줘야 돼요. 거리 효과를. 어떻게 더하느냐? 거리 효과는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에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저 사각형의 어디 갔죠? 면적 A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다면은 y 바라고 할게요. y 바라고 한다면은 이 거리를 담배점을 2번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심에 대한 값 더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면적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곱하는 게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 자체에 대한 도심을 계산한 거고 떨어져 있는 축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 10mm예요, 10mm. 그리고 전체 면적은 얼마죠? 1200이에요. 1200 60 곱하기 20이니까 1200이죠. 1200 제곱미리입니다. 그러면 평행익중을 쓰면 면적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면적이 얼마? 1200 곱하기 1200 제곱미리 곱하기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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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곱하기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이게 얼마죠? 12000 맞나요? 12, 2, 12, 2, 4, 0이 4개, 12, 4개. 자, 그리고 여기가 0이 4개고, 0이 4개고, 그래서 이게 미리의 몇 승이야? 미리의 4승이죠. 그래서 더하시면은
이게 얼마죠? 4만과 12만이죠. 합쳐서 16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평행축 효과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많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일으킨다고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행 정리를 쓰게 되면은 각각의 사각형을 다 나눈 다음에 전체 도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같은 개념이에요. 보시면은 X축과 Y축 계산하는데 값이 다 다르니까 하나만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축에 대한 거를 X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값 얼마죠? 12분의 B가 얼마냐면 밑변이죠. 400 곱하기 높이 600이 얼마야? 요거에 3승이에요. 3배 곱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거리 효과 이게 얼마죠? 100이죠. 더하기 100의 100의 제곱.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냐? 400 곱하기 얼마? 600이에요. 자, 우리가 값을 보면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0을 다 버리고 가도 돼요. 어차피 뒤에 0이 있으니까 0 다 버리고 여기 0 다 버리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0 다 버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얼마야? 24. 이게 얼마? 4 곱하기 6의 세제곱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거 3, 1, 6이니까는 얼마예요? 36 곱하기 6이니까는 3, 이렇게 2. 그래서 72죠. 72 더하기 24니까 값이 얼마냐? 8, 96.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면 2차 모멘트를 알고 이제 평행축 정리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 2차만트 계산하는 이 방법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끊길 때까지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방법은 직사각형이나 단면 2차 모멘트 도심에 대한 거 더하기 거리에 대한 평균 정리를 쓰면 돼요. 그게 첫 번째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타입이 나뉩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냥 공식 쓰면 되는 타입. 이게 1번인데 이런 타입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어, 잘 안 나오고 우리가 문제 되면 이거는 기사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요 타입입니다. 요 타입. 그래서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나오게 되고요. 평행축 정리를 쓸 때 우리가 타입이 있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사각형으로 전체 사각형하고 사이에 빈 걸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타입으로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타입에 대한 문제를 아시면 되고요. 전체 사각형에서 안에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요 타입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요런 문제들이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응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